안녕하세요. 혼자서도 잘하는 회계 원리 8장 금융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학기 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것이랑 관련해서 수업 시간에 안 봤던 챕터들을 짧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로바로 질문을 아마 하실 수 없으실 테니까 영상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신 건 톡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상의 335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8장에서 보실 내용은 우리가 8장 내용쯤 갈 때 어떻게 갔었냐면, 우리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 빨리 현금화가 되는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이라는 자산이랑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뒤쪽에서 보셨었죠. 팔라고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보셨었습니다. 자, 당좌자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거지? 라는 걸로 보실 건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이 당좌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자산으로 여러분들 항상 재무상태표 처음 딱 보셨을 때 제일 위에 나는 현금이야 라고 해서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셔서 자세히 보셨다라면 현금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현금성 자산과 현금에는 어느 정도까지가 포함이 되는지를 교재 33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에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지폐 들고 계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동전 같은 것들. 자, 우리가 주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현금이구나.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폐나 동전을 현금이라고 보는구나 라고 끝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땡땡 여러 가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수표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합 수표, 당좌 수표, 가계 수표 등등 수표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현금이라고도 쓰고 땡땡 수표도 들고 있다라고 쓰고, 나중에 아마 나오겠지만 뭐 만기가 도래한 국채, 공채, 이자표라든지 뭐 우편환이라든지 자, 등등 통화대용증권, 통화, 화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얘들을 구구절절 쭉 나열해서 쓰자니 장부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야, 얘네 어차피 다 현금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쭉 모아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타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제일 위에 적혀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폐인가 보다 통화인가 보다 끝이 아니라 우리가 대용증권 통화의 화폐 형태 기능을 하는 애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여기에는 어느 선까지 누구까지는 포함되는 거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337페이지 가십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에 했어요. 통화. 지폐 가지고 계신 거, 동전 가지고 계신 거, 혹시 달러 가지고 계신 거, 엔화 가지고 계신 것들 모두 포함입니다. 자, 현금에다가 쳐줘요. 다음, 통화. 화폐를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이 있습니다. 이게 5만 원권이 나오고 나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수표를 보실 일이 잘 없긴 한데 저의 너무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의 어릴 적만 해도 이게 얘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단다 라고 했을 때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수표 가방 사라 뭐 이런 거 옷 사라 이러면서 수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수표를 받아들고 저는 이 수표를 받아들고 가방 사라고 주셨잖아요. 옷 사라고 주셨잖아요. 사러 갑니다. 이제 가방을 8만 원짜리 샀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나는 삼촌한테 받은 수표를 내야지라고 해서 이 수표를 내고 8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우리는 거스름돈 2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그때 뭘 하라고 하시냐면 이게 지금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뒤에다가 이 수표가 가짜 수표는 아닌지 뭐 너의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민번호 써주세요. 나중에 혹시나 이게 가짜이면 안 되니까요. 라고 해서 가방 파시는 사장님이 이 수표를 받아 들고 현금처럼 바로 써요. 2만 원의 거스름돈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방 가게 사장님은 나중에 이 수표가 뭐 우리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네, 부산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네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게 보통은 본인의 계좌에 집어 넣으시겠죠. 그러면 그 본인 계좌의 은행이 이 수표가 정확히 발행된 수표냐라는 걸 확인하고 10만 원의 현금을 입금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방이 잊어요. 수표를 우리가 통화, 지폐처럼 사용이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통화 대용 증권을 여러분들 보시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이게 타인이 발행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서 들고 있으면 그냥 나의 현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 넘어간 거죠.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금인 거고 타인이 발행한 가계 수표도 내가 들고 있으면 나의 현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희 교재 안 적혀 있어서 이게 제가 예전에 자격시험 수업을 할 때 야, 수표 나와 있으면 그냥 다 현금이야, 현금으로 쳐!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수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선일자 수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수표 되어 있으니까 얘도 현금으로 쳐야지. 여러분들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만 오늘인 거고 대금을 지급할게 라는 건 나중에 이런 거라서 발행일이 빠른 수표인 겁니다. 그러면 돈은 나중에 주고 받겠다라는 거니까 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일자 수표는 통화대용 증권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얘는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게 잘 보실 일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편환도 그렇고 송금환도 그렇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뭔가 이게 돈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 저 며칠 전에 붕어빵 사는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계좌이체해서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잘 안 쓰이고 있기는 하나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편안이라는 거 제가 대학원생일 때 심부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누군가가 따님이 또는 상이 발생했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일로 하죠. 저의 은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축의금, 이제 요즘은 그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받으면 아래쪽에 계좌가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보낼 수 있게. 하지만 그거 없었을 때 더 많이 쓰던, 자 보겠습니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의 성의를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해서 편지 봉투에 돈 넣어서 그냥 보내면 이게 분실하더라도 우체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을 갑니다. 우체국을 가서 네, 김땡땡님한테 보낼 건데요. 저는 최땡땡입니다. 라고 해서 5만 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박아줘요.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상품권처럼 생긴 종이 한 장을 보냅니다. 우체국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수수료 받아요. 제가 한창 열심히 심부름하던 때 3,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의 종이 한 장이 우편으로 배송이 되고 배달이 되고 그러면 김땡땡이 받아들었을 거잖아요. 김땡땡은 5만 원짜리 우편안을 들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우체국에 가서 내가 김땡땡이 맞소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게 되면 우체국에서 5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줍니다. 번거롭죠? 귀찮죠? 계좌이체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우편한이 있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래 나 이거 언제든지 우체국 가서 바꿔올 수 있는 건데 현금 10만 원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10만 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우편환을 포함시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10만 원 있는데 우편환도 10만 원 있다 이면 나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만 원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송금환 이제 얘도 계좌이체가 이렇게 간편해지면서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할 때 현금을 많이 들고 이동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에 가서 증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현금은 거기다 넣어 두고 이제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하러 갈 때 그 송금환이라는 거 하나만 들고 가서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지갑에 있다.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오실 수 있는 거니 얘도 마찬가지 현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국고 환급금 통지표 같은 것들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 지금은 혹시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 연결되어 있는 계좌로 배당금이 바로바로 그냥 들어와요. 배당 줄게요. 보통 카톡으로 알림 오고 배당 들어간다 알림 오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배당금이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댁으로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배당금 받아가세요. 에 보통 그들의 주거래 은행을 정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농협에 가서 받아가세요 였다 라면 우리는 농협에 그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저 예 맞습니다 라고 해서 확인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배당금 지급 통지표를 들고 있는 건데 언제든 가서 현금으로 교환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쳐줍니다. 자, 다음 국고환급금 세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댁으로 통지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 저 이거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다. 1,000원도 안 되는 돈이긴 했는데 받아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우편물의 아래쪽에 이제 저의 신상 내역을 씁니다. 저는 최원주고요. 뭐 땡땡 계좌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라고 써서 다시 넣어서 보내면
일주일 이내로 그 금액이 여러분들 계좌로, 여러분들이 쓰셨던 계좌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국고환급금 통지표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5만 원 정도 많이 내서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바로 현금으로 받아오실 수 있는 거니까 얘까지도 모두 현금으로 쳐줍니다. 자, 다음 이게 만기가 도래한, 여기서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나 환어음이든 또는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음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만기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래할 때는 1월 1일이었습니다. 만기가 3개월 이후이다 라고 하면 3월 31일쯤 돼서 가서 돈 주세요 라고 해야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1월 15일쯤 가서 돈 주세요 라고 하면 받아오실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날짜가 많이 지나서 4월 15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가서 돈 내놔라고 하면 받아오실 수 있는 중인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던 것들이랑 약간 의미가 비슷하죠. 현금으로 바로 교환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랑 만기가 도래한 이자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아직 안 됐으면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실현됐다라거나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돈으로 발생하지 않은 거라서 현금으로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지났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셔서 현금으로 교환해 오실 수 있는 거라서 우리는 걔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안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대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들 아닌 애들이요. 우표나 수입인지 있습니다. 이게 우표 여러분들 아시는 개고 편지 보내려면 우표 사서 붙여서 보내야지. 우표가 최근에 얼마예요? 안 사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나는 우표를 붙여서 보내야 되겠다. 우표가 그러면 그만큼의 현금의 역할을 하니까. 두 번째, 수입인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수수료를 납부하시게 되거나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셨는데 이게 응시료를 납부하셨다 그러면 도장 하나 꽝 찍어주시면서 거기다가 잘 보시면 수입인지 각종 수수료 내시는 것들, 이게 뭔가 응시료 낼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수수료 낸 걸 이게 수입인지라고 해서 종이 한 장으로 현금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데 걔도 마찬가지 현금의 역할을 하니까 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넣어야지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썼죠. 자, 얘들은 쓰고 나면 버리는 애들입니다. 이게 소모품이나 통신비 따위로 처리를 하시게 되는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가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일자 수표라든지 우표라든지 수입인지라든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안에 포함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통예금이요. 여러분들의 보통예금이 은행에 가셨어요. 저 돈 빼려고요. 돈 넣으려고요. 라고 했을 때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애들을 요구 불예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현금이 은행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지금 뺄게요, 다시 넣을게요 라고 한다라고 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금도 아직 현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금으로 포함을 시켜줍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당좌예금도 있습니다.
대금 결제를 하시거나 당좌 수표를 발행하실 때 쓰시게 되는 계좌로 당좌 예금도 마찬가지 요구가 필요 없는 예금입니다. 이제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당좌 예금을 개설하시려면 너 당좌 예금 만드냐? 라고 해서 당좌를 개설하는 보증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 당좌 예금 없앨게요 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시지 못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보통 예금은 요구가 필요 없는 예금,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예금이니까 현금에 포함이 되고, 당좌 예금도 마찬가지 요구가 필요 없으니까 현금으로 포함시키실 수 있으나, 당좌 개설 보증금은 저 이 당좌 예금 없앨래요. 그러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 요구가 필요한 예금입니다. 또는 담보 설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담보. 이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내가 쓸 수 없다라는 거면 자, 얘들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336, 7, 8에 있는 내용이고, 자, 예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제에 소액현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소액현금과 당좌예금에 대한 설명이 제 기억에 교재상의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예제 한 번에 몰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39페이지 가시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금성 자산은 단기적인 운용 목적으로 무언가를 취득한 유가증권과 단기금융 상품을 말하고,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자,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를 찾으실 건데, 첫 번째, 큰 거래 비용이 없다. 우리가 교환하시는데 큰 거래 비용이 없고, 두 번째, 가치 변동의 위험이 낮다. 세 번째, 요거 여러분들 틀리라고 많이 나오는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 1년이 넘어가요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때 이제 교재 한 장 넘어가시면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 어음관리계좌, 우리가 막 MMF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환매조건부 채권, 수익증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큰 거래 비용이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낮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라고는 요 자리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를 확인하셔야 걔도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면 그냥 현금이라고 많이 가져다 쓰시게 됩니다. 아, 현금이라고 쓰는구나. 여기까지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교재 페이지 341페이지에 빨라요. 그죠? 강의실에서 같이 할 때도 빠른데 혼자 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지? 자, 단기금융 상품입니다. 현금성 자산 끝났고, 이제 1년 이내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한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들이라고 해서, 교재 보시면 단기 예금, 예적금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통 1년 이내다 라고 하면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십니다.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용에 대한 제한이 1년 넘어간다? 그러면 장기로 가겠죠. 쭉 넘어갑니다. 342페이지 여러분들 방금 하셨던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343페이지. 아까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기업이가 있어요. 자, 기업이가 있고, 기업이가 거래처 C랑 기업이 A 하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 오면서 사왔어요. 대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자, 근데 대금이 커서 매번 내가 현금을 계좌이체하면 되잖아. 그지? 잊어요. 자, 대금을 매번 내가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려니 번거롭고 귀찮더라. 그래서 기업 E가 주거래 은행 B에 가서 야, 나 조금 편하게 거래를 하고 다니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당좌 예금을 개설합니다. 이제 통장 하나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당좌 예금을 개설해서 놔두면 얘가 어떤 역할까지도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통장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이제 한도의 차이는 있겠고, 한도의 차이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업이 쌓아둔 실적, 신용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한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자, 기업 A가요, 은행 B에 가서 나 당좌예금 개설해줘 라고 했더니 알겠어. 그러면 너 나한테 당좌 개설 보증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당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내. 알겠어. 뭐 보증금을 얼마 일정 금액 내고 우리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좌를 개설하나 했습니다. 100만 원만 한번 넣어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은행 B가 기업 A에게 야, 너 어디 거래하러 다닐 때 현금 빼들고 다니기 귀찮다며. 그러니까 내가 당좌 수표를 줄게. 그거 가지고 대금 결제할 때 써라고 해서 준 겁니다. 자, 기업 A가 거래처 C에 대금 결제를 하러 가서 야, 내 당좌 수표 있거든. 그걸로 돈 줄게. 70만 원짜리 당좌 수표야 라고 해서 기업 A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처 C에 준 겁니다. 이 케이스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상품을 70만 원 매입해 오면서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당좌 수표를 줬습니다. 자,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거래처 C는 그 수표를 받아 들고 중요해서 아니고 그냥 차이나라고 빨간색으로 갑니다. 거래처 C는 나 은행 B야. 여기 네 이름 적혀 있더라. 당좌 수표에 은행 B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적혀 있을 거고 기업 A한테 내가 받은 거거든 이라고 해서 은행 B가 확인합니다. 아, 맞네. 우리 고객이 준 거네 라고 해서 은행 B는 기업 A가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빼서 7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크카드 긋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체크카드 그었다. 여러분들의 이게 미지급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서 당좌 예금 계좌에서 70만 원이 바로 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당좌예금 계좌에 얼마 남았을까요? 100만 원 넣었는데 70만 원 썼으니까 30만 원 남아 있겠죠. 네, 요렇게 쓰시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표이사가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가서 당좌 수표 쓰기를 두 번째 150만 원 썼더라. 이면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150만 원만큼 매입하고 우리는 당좌 예금에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이 부족하니까 부도가 나야 돼요. 50만 원 없다로 여러분들 그 계좌에 통신비 빠져나갈 때 보면 오늘 이 통장에 잔액이 없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신용 불량자야 라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가 내일 뽑으러 올게 라고 막 문자 와요. 문자 와서 야, 너 내일은 돈 넣어놔라. 지금 확인하니까 없더라. 인출 못됐다. 이게 그러고도 유예 기간을 좀 줍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기업 A가 은행 B랑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계약을 합니다. 은행아 있잖아. 혹시 내가 잔액을 좀 못 채워둘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네가 대신 좀 채워주면 안 돼? 라고 해서 아까 당좌예금 처음 말씀드릴 때 마이너스 통장의 역할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래서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당좌 마이너스 차월의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좌 차월 계약을 뭐 한 500만 원까지는 은행이 그래 내가 대신 내줄게 대신 빨리빨리 채워라 수수료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통장에 있던 예금 100만 원은 다 나갔고 50만 원이 부족하다며 그 50만 원 부족한 것만큼 은행이 대신 내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러분 돈이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부터 채워집니다. 이게 은행은 이게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이 통장에 다시 돈을 집어 넣었네 라고 하면 내 돈부터 빼갈게 라고 해서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 상태인데 6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매출을 해서 60만 원 돈 벌었다. 당좌 예금으로 돈 들어왔다라고 하면 당좌 차월 50만 원이 먼저 채워지고 우리의 당좌 예금이 10만 원만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2번. 당좌 차월로 마이너스 50만 원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마이너스 50만 원을 기말까지 결산할 때까지 12월 31일까지 못 채웠다라고 하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의 성격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말까지 차월이 나와 있으면 당좌 차월에서는 계정을 대체해서 내가 은행에 잠깐 빌린 거야 라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결산하실 때 계정 대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뭐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9장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3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347페이지에 현금 관리 제도라고 되어 있는 중에 현금 과부족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현금 과부족.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장부상에 엄청 부지런히 열심히 현금을 잘 관리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상에 여러분들 현금 and 부족이 아니라 현금 과
많다, 부족, 적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장부상의 현금이 여러분들이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 때 나 지갑에 10만 원 있지 라고 해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친구가 다 산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현금이 하나도 안 썼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지갑을 확인해 보니 6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4만 원의 현금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실제에다가 맞춥니다. 실제에다 맞춰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 현금이 많았던 케이스 가지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4만 원이 부족합니다. 원인을 찾으러 갑니다. 이제 맞춰야 되니까. 현금 4만 원이 어디 갔지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현금이 어디로 갔지라고 해서 임시계정입니다. 기말까지 장부상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자, 현금과 부족이라고 해서 4만 원을 잡아뒀는데 자, 잡아두고 봤더니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계속 확인합니다. 자, 확인하는 절차에서 친구랑 대화하실 거죠. 야, 내 4만 원 비는데 이거 어디 갔을까? 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친구의 자녀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막 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꼬맹이들 용돈 주고 다음날 그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나 분명히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라고 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야, 네 3차 네가 샀잖아. 뭐 요런 거예요. 3차 내가 샀었다고? 나는 뭐 누구 줘라고, 우리 직원 줘라고 산 거니까, 또는 업무 추진비로 쓴 거니까 4만 원만큼을 비용 처리하시고 이제 얘가 원인을 찾으셨을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원인 찾았으니까 이렇게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현금 4만 원 썼다. 처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없어졌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을 지워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4만 원 잃어버렸네 라고 해서 우리는 기말까지 어쨌든 원인을 찾아줘야 하고, 이제 원인을 못 찾았다라고 하면 잡손실로 처리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한번 가볼게요. 자, 장부상에 제가 오늘 술을 한잔 먹으러 나갈 때 장부상의 현금이 10만 원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음날 신나게 놀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실제로 저희 지갑의 현금이 금액 겹치니까 17만 원쯤으로 해볼게요. 자, 7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7만 원이 더 많은 겁니다. 7만 원이 더 많은 애 왜 그런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을 찾을 때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맞춘다? 실제에 맞춰야 되니까 현금이 7만 원이 많은 애 왜 많게 모르겠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해서 써두시는 중이고, 저 옛날에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은 빨리 갔던 편이라서 5명이서 술을 먹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고 나머지 분들이 나이가 더 많으셨어요. 아까 막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분이 1차 사시면 이분이 2차 사시고 3차, 전 돈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네네네 잘 먹고
다음날 집에 왔는데 지갑에 현금이 더 많은 겁니다. 돈을 안 쓴 것까진 알겠으나 왜 더 많은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 1번, 2번, 3번 분의 기억에는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2만 원씩 해서 그날 다들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씩 다 해가지고 이렇게 10만 원을 모아서 매달 우리가 개모임을 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내일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기억을 잃었어요. 이분도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계신 4번 분인 거죠. 4번 분이 저에게 야, 니 통장 만들었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통장?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아, 그래서 내 지갑에 10만 원이 더 있는 거였구나. 이게 되게 가지런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분도 기억을 못했으면 제가 10만 원을 그냥 먹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원인을 찾았다. 아, 거래처가 대금 결제를 해서 돈이 들어온 거였는데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을 회수한 거였었는데 내가 그걸 깜빡했었구나 라는 내용인 거면, 자,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면 끝인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았으면 더 이상의 현금 과부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분이 그분마저 기억을 못했다라면 제가 먹는 거였어요. 12월 31일에 현금 과부족이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지우고 제가 먹을 거라니까요. 잡이익 7만 원이 됩니다. 잡손실 잡이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자,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347, 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걸 할 때 나왔던 소액현금 제도다라는 게 있는데 그 소액현금 제도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